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성국입니다. 예, 한동훈 캠프에서 일하시죠? 예, 예, 거긴 현역 의원들 몇 분 계십니까? 지금 20명이 조금 넘습니다. 꽤 되시네요. 예. 그 탄핵 찬성파들은 다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거의? 그분이 탄핵을 찬성하고 기권하고 무효표되고 이런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일단 뭐 또 그 우리 친한계 의원이라 하더라도 뭐 탄핵 투표에서 반대하신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대체적으로 한동훈 대표와 전 대표가 뜻을 같이 했던 분들이라 본다면 뭐 그런 분위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 게 좀 맞겠죠. 지금 경선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금 좋은 분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이 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맞고요. 또 좀 앞서가던 후보가 빠지고 있다는 것은 대체적인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 말씀.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일단 좀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김문수 후보 빠지는 게 한동훈 대표로 오는 게 아니고 딴 분들한테 가는 거죠? 예, 그 아무래도 뭐 지금 조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어제까지는 또 한덕수 권한대까지 넣는 경우도 있었으니, 근데 그건 다 빼고 이제부터는 경선 후보가 결정됐으니까 딱 그 후보들만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되더라도 일단 그 경량은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3강 구도로 가고 있다. 현재까지. 그거는 3강이요. 3강은 누구인가요? 그 홍준표 전 시장까지 포함해서 홍 시장, 김문수, 한동훈 전 대표 3강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다 일치한다 생각합니다. 나머지 한 명은 누굽니까? 그게 참 어렵네요. 그거 많이 물어보는데 그렇습니다. 5대5 다 같습니다. 엇갈립니다. 5대5라 봅니다. 5대5요. 그건 대답이 아니시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안철수 후보 쪽으로 좀 더 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 좀 바꾸겠습니다. 누가 그 나머지 한 명이 되는 게 유리합니까? 한동훈 후보에게는. 분석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만약 나경원 의원께서 되시면 3대1 형태의 구도가 돼서 너무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다 보면 한 대표께서 좀 대응을 하다 보면 이게 대응이 좀 격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참 조심스럽고요. 근데 표로 보면 유리한 거 아닌가요? 한쪽은 저쪽은 셋이 한쪽 동질의 표를 나눠 먹고 이쪽은 약간 이질적인 표가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도 보는 경우 있죠.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단 말도 하고요. 안철수 후보가 이제 되는 경우를 보면 안철수 후보도 역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고 있지만 굳이 이제 그분들 중에서 찬탄파라고 할 수 있죠. 찬탄파 중에서 한동훈과 안철수를 비교해 본다면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2자 구도의 경선까지는 한동훈 전 대표께서 무난히 가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정 의원님은 누가 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2자에서 말입니까? 아니 4자에서 한 명. 그 안철수 굳이 그러니까 정 의원님의 생각. 예상한 것이고 양쪽은 다 안철수 후보가 좀 더 진출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본 거지만 누가 되는 게 올라왔을 유리합니까?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그 분석이 맞는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은 오는 것이 오히려 동질의 분들이 셋이 뭉치는 게 낫다. 선명하게 한동훈 대표가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최종 2명은 한동훈 전 대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실 테니까 한동훈 대표는 빼고 3명 중에 누가 됩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문수 전 장관이 유리하다 생각했는데 좀 분위기가 바뀌나요? 지금은 이제 김문수 장관의 어떤 지지율이 약간은 꺼지는 느낌이 드는 데다가 그다음에 또 뭐 오늘 보니까 뭐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닌데 그 한덕수 뭐 권한대행이 뭐 무소속으로 나오면 나중에 뭐 후보가 되더라도 뭐 이렇게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제가 듣기에는 좀 그거는 굉장히 자신감의 결여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떤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바라볼 때 굉장히 정 의원님은 비판적이시죠. 비판적이 당연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식으로 경선이 이루어지는 자체는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다 불공정한 경선이라고 합니다. 그 불공정한 경선을 조장하는 분들은 더 사실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쉬운 몇 명이나 서명을 했다면서요. 근데 이거를 저도 그 몇 번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선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쉬운 네 분 중에 경선도 참여 안 하는 꽃가마를 찬성했다는 서명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저는 파악하기로 경선에 많은 후보가 나오고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흥행에 도움되고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분이 경선에 나와서 경쟁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촉구를 하자 한 것이 꼭 이게 무슨 지지하고 추대하는 형태가 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좀 분명하게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근데 54분 중에서 여러 가지 어떤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겠죠. 예를 들어서 추대를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예, 뭐 섞여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저는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그 지난번에 월요일 날 제가 또 방송에 나와서 뭐랬냐면 그 명단을 좀 보고 싶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 중에 명단을 모르시죠, 진짜? 그 공개 안 하죠. 공개하면 거의 난리 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풀려진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은 이제 좀 꺼질 것이다. 그리고 또 거기 또 되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54명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제 경선조차 나오지 않는다. 이제 우리 후보의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추대를 원하느냐. 뭐 이렇게 나중에 그 모든 경선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것까지도 찬성을 하는데 다시 묻는다면 그분들의 많은 분들이 빠져나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지금 경선 얘기 잠깐 더 하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경선 출마 포기를 선언한다면 몸값은 더 일단은 여기저기서 서로 어떤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만 안 만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저희 쪽에서 연락을 아직 그 공식적으로 드린 건 아니고 그 의논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직감으로 오늘 그런 또 그 기자님들 연락이 몇 통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일단 한동훈 전 대표께서는 그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오세훈 시장하고 좀 지금까지 어떤 그런 어떤 그 탄핵에 대한 부분들도 좀 조금은 가까웠던 입장을 밝힌 분이죠. 그리고 지금 또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불출마를 해서 줄 서는 듯하게 후보들이 가서 좀 구애하고 뭐 좀 그 표를 좀 받아보겠다고 하는 줄 서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자신감이라 해야 되나? 또 당당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께서 때가 되면 적이한 때가 되면 오세훈 후보 저 시장을 만나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만나야 될 충분한 그런 분이시고 또 오세훈 시장의 그런 좋은 정책들이나 또 생각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또 일정 부분 또 나눠야 되는 건 맞는데 시점이 지금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뭐 만날 계획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닌가요? 근데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특별히 굳이 두 분이 충돌할 일이 있었나요? 최근에 뭐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거 말입니까? 그 뭐 하나 뭐 제가 크게 뭐 충돌할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 싱크홀 비판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면 어떨까요? 싱크홀이라는 자체에 대한 그 말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려 있는 거기 물론입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란 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날이 서가지고 비판해? 뭐 이런 감정이란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는 어떤 설들이 돌아서요. 다 만나는데 안 그런 만나서. 추측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것에 대한 그런 좀 지적을 좀 경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그것이 한동훈 전 대표가 오세훈 시장을 공격했다고 좀 보기에는 한 대표의 진정성이 드러난 저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만약 뭐 정말로 오세훈 시장께서 그런 데 대한 선언을 가지고 있으셨다면 뭐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 그분이 좀 앙금을 오래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입니까? 아니 뭐 오세훈 시장이 말입니다. 한 대표께 말입니까? 아니 뭐든 어떤 뭐가 이렇게 벌어지면 좀 오래 가시는 분 아닌가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뭐 개인적인 인연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저도 뭐 정확히 뭐 개인적으로 모르고 이렇게 뭐 보도되는 거 보면 이렇게 뭐 감정이 상하고 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마음은 모르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요 추대론, 꽃가마론, 글로 당이 가면은. 안 되는 거 지금 일단 한덕수 총리는 경선에 참여를 못 하니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당이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한동훈 전 대표께서 자꾸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을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해당 행위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가면 갈수록 그 부분은 해당 행위라고 이제는 강하게 이제 비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자 이제 8명이죠. 4명으로 줄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을 좀 4명이 또 나오고 또 지금 벌써부터 국민들이 궁금해하잖아요. 나경원 의원이냐 안철수 의원이냐. 그렇습니다. 자 거기서 또 2명. 이제 우리 그래도 우리 경선이 좀 이렇게 흥행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좁혀지는 과정에서 정말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데 거기에다가 한덕수 권한대행 이름을 이렇게 이제 거명하는 분들은
아마 당의 많은 분들이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해당행위다. 우리 당의 경선의 흥행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들이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한덕수 대행의 어떤 의지가 중요하겠지만요. 지금 하는 행위를 봐서는 뭔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주변에서 자꾸 흘리고. 저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아니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면요. 저는 그렇게 하실 분 같기도 한데 아니라면요. 선언을 해야죠. 나는 지금 대선의 공정한 관리자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나 여론조사 이름도 올리지 말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선언을 하면 이런 설왕설래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안 하고 있다는 거 의지가 있다는 걸로 해서. 고수명의 말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지금 하시는 그 처신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의 경선을 정말 공정하게 인정해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께서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는 자체가 당에 굉장히 큰 분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책임 있는 분으로서 본인의 의사를 확실히 밝히셔야죠. 근데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바람직한 행위를 안 하는 분을 왜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그분에 대한 평가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평가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어떤 인격이나 어떤 살아온 과정을 보면 이런 식의 행동을 안 하실 분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럼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욕심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욕심이라고 만약 판단한다면 이게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주변에서 그렇게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 정도 되시는 분은 누가 부추겨서 하실 정도의 분은 아니시지 않겠나. 본인이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부추겨서 그렇게 하는 과정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받아들입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뭐 본인이 굳이 나오겠다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본인이 나오겠다면 나와야죠. 무소속으로. 그런데 당내 다수가 또 이거 원샷 단일화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게 거의 자명해서요. 만약 나온다면. 받아줄 수가 없죠. 그럼 받아줄 수 없습니까? 왜 받아줄 수가 없냐면 만약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 좀 중요한 걸 죄송하지만 잠깐만 잘라보겠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경선의 최종 주자로 살아남고 최종 주자로 선정이 된다면요. 받아줄 수가 없다. 이건가요? 지금 우리 캠프나 한동훈 대표 입장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왜? 그럼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말이 안 되죠. 한동훈 전 대표께서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이 계엄을 막지 못해 송구하다 했지만 그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그 두 분이 단일화하는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국민들께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나 대선 후보로서의 그런 어떤 약속들이 출발점부터 다른데 어떻게 그 두 분이 같은 선상에서 캠프 내에서 그 얘기를 하셔야 될 때 같은데요, 벌써? 그 지금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어제 우리 후보 등록이 끝났죠. 끝나서 끝났기 때문에 뭐 후보 등록 되기 전까지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후보 등록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뭐 크게 막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상황이 달라지죠, 그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최종 후보가 되면 근데 지금 뛰는 분들이 말입니다. 그게 되려면은 당에다가 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8분이 여기서 결정된 후보가 최종 후보다. 당 밖에서 일어나는 건 해당 행위다. 이런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그 부분을 그 대부분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는 홍준표 시장께서도 아주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부적절하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부추기는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안철수 의원도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나경원 의원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최악의 상황은요. 의원들은 자꾸 부추길 것이고 지금 제가 부추긴다는 말씀은 지금 현재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추기는 의원이 과연 몇 명일까요 앞으로? 그때 뭐 본인 그 주장을 하는 분은 50몇 명이라고 주장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저는 앞으로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아주 몇몇 사람으로 좁혀질 거라 봅니다. 지켜보면 어떨까요? 그러고 부추기지 않고 한덕수 대행은 안 나오는 방향으로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아까 이제 그 경선 출마에 대해서
그리고 경선 출마하는 거 조치했던 분들도 예. 그분들이 막는다는 말은 못하지만 예. 그분들이 일단 그런 자세에서는 빠질 것이다. 빠질 것이다. 그래서 당의 분위기도 예. 또 지도부도 예. 이제 이런 압박을 자꾸 받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아요. 예. 이 국민의힘의 경선이 이게 과연 공정하냐. 예. 세상에 이렇게 8강을 해가지고 4강 그렇습니다. 결승해가지고 뭐 말이 안 되는 건 이게 맞죠? 국민의힘 예. 안에서 후보를 선출해냈는데 예. 갑작스럽게 무슨 와일드카드도 아니고 예.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슨 자격으로 예. 그렇게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된 사람하고 그렇게 바로 단일화를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럼 그전에 경쟁했던 사람들은 뭐냐. 이거는 국민들이 당연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또 분출될 거라 봅니다. 그럼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도 국민들의 그런 목소리가 자 커지다 보면 이제 말 못하겠죠. 본인이 고집 부렸으면 그 갈라진 상태에서 대선을 칠 수까지 있는 건가요? 지금 정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이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까지 최악으로 간다면은 이런 상황을 만든 분들이 책임을 져야죠. 예. 책임을 진다는 건 뭘로 의미하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잃어버리겠지만 우리 당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데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쏟아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계속 좀 언론으로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절차 자체가 그렇게 된다면 상식적으로 불공정하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거는.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예. 그러나 그 당에서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분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54명의 그 관점을 제가 뭐 이번 거는 아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알겠는데 그게 이제 몇몇 사람으로 줄어들 것이다. 근데 그 몇몇 사람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담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건 상식적인 판단이신 것 같은데 그동안 탄핵 관련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비상식적인 어떤 주장을 하는 분이 워낙 많아서요. 저도 그렇게 안 되기를 한 명의 의원으로서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객관적으로 말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2인에 든다고 해도 최종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래도 어떤 강경파 지지 성향이 절대 다수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쪽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죠. 당연히 반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2인 경선이 되었다. 자, 여기서 나는 사실 한동훈보다 다른 후보를 더 좋아한다. 근데 저 사람을 보냈을 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나? 판단을 하죠. 왜? 우리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판단은 이재명 대표가 승부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제 대선에 1대1로 가게 되면요. 계엄 옹호당이었느냐. 그다음에 이런 데 대한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국민의 여론이나 헌법재판소의 8대 만장일치 판단은 한동훈 대표가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부분이 국민 여론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내려준 결정이에요. 거기 부합하는 분이 나가서 이재명 대표가 선명히 싸워줘야 우리가 계엄을 옹호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그런 당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말할 게 없어요. 뭐 내란 옹호당이니 뭐 또는 뭐 위헌 정당이니 할 수 없는 게 한동훈 대표가 달려 들어간 걸 제일 많이 보고 이재명 대표보다 더 본회의장 들어와서 계엄 해제 앞장서는 사람 한동훈이 아는데 그 한동훈 대표가 이길 것 같을 때는 붙는 게 맞는데요. 어차피 한동훈 대표가 나가서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감정적으로 미운 한동훈보다는 그냥 어차피 질 거 내가 이쁜 사람 찍지 이게 정사 아닐까요? 근데 저는 그 반 이재명 정서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예를 들어 이길 것 같지 않을 때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이야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동훈 대표가 나가봐야 안 될 거라는 지표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뭐 그 조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더라도 그런 거는 또 후보가 일단 나눠져 있기 때문에 두 명 중 한 명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에게 표를 주기 싫어 이런 것들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최종 후보가 되고 나면 또 달라질 것이다. 한동훈으로 붙여야 가능하다는 것들이 여론으로 많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정치인에게 중요한 거는 또 소신이고 또 지금 국민을 바라보는 눈 아니겠습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다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 씨죠 이제. 개입하시면 안 되죠. 근데 안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 하시면 어찌 되냐면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정권이 탄생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께 훨씬 더 엄혹한 시간이 올 거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뭐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